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6대와 함정 7척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중 2대를 제외한 34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남서쪽과 동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활동은 앞서 지난 18일 새벽 타이완 서부 해안으로부터 200km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중국군 잠수함 한 척이 떠오르는 것이 파악됐다고 구리중 타이완 국방부장이 밝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이스라엘 고위 안보 관리들과 만나 중동 분쟁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의 자히 하넥비 국가안보보좌관과 론더머 전략장관을 만나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레바논에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과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전원 석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증대를 위한 추가적 조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 지역의 난민촌과 민가 등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여러 차례의 공습으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남부 라파에도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세는 현재 가자지구 남단 라파와 중부 데이르 알발라 지역 2곳에 집중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동 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의 중동 해역 내 민간 상선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최근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들에 대해 자행한 무모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수상 무인정에 피격된 뒤 침몰한 MV 튜터호와 13일 대함 순항 미사일 공격으로 선원 1명이 중상을 입고 선체가 파손돼 홍해에 버려진 MV 베르다나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3월 6일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3명의 사망자를 낸 MV 트루 컨피던스호와 같은 달 2일 미사일 공격으로 침몰한 MV 루비마르호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 같은 공격이 예멘 내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필수 지원을 계속해서 방해하며 홍해 지역 국가들의 경제, 인도적 상황과 국제 상선들이 지나는 해역에서의 이 같은 분쟁 유발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후티 반군의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722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하루 사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수상무인정 4척과 드론 2기를 파괴했다며 미군과 연합군, 국제상선의 피해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환율 관찰 대상국의 기존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에 더해 일본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반기별로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외환 거래와 관련해 이들 나라들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를 초과하고 국내 총생산의 3%를 넘는 국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1년간 GDP의 2%를 넘는 규모의 달러를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등의 사례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나라가 대상입니다. 재무부는 일본, 베트남, 타이완, 독일이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이같이 지정했고 중국은 무역 흑자 규모와 아울러 외환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파병되거나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백악관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대응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중시하는 어떤 나라에든 큰 우려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커비 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모든 국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불과 한 달 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 즉 양국이 사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러한 우려를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에서 미군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지시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업무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행정부 3년 반 동안 지역 전체에 걸쳐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 공조, 필리핀과의 협력,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물론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대한 우리의 태세를 계속 평가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행정부 초기부터 이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다른 지역의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번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 놀랍지 않다며 우리는 수개월간 북러 간에 증대되는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고 정보를 공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는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접근하고 있고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여전히 공급받고 있다며 러시아는 전 세계에 친구가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다며 러시아는 다시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에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한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보좌관은 20일 국무부 브뤼셀 미디어 허브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방국들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펜터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서 주목되는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푸틴과 김정은의 평양 만남과 북한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화려한 행사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북러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ith regards to the meeting between Putin and Kim Jong-un in Pyongyang, 이어 또한 러시아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치를 보여준다며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북한, 이란, 시리아이며 정도는 다르지만 중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진 않지만 첨단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많은 이중용도 제품과 광학과 공작 기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at's the coalition, broadly speaking, that Russia has assembled. Contrast that with the coalition of 50 countries at the 카펜터 Ukraine Defense 부장관은 Contact Group.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구축한 연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50여 개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과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한 100여 개국의 연합과 뚜렷이 대조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서명한 조약엔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조약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긴장으로 고조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상황 관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러 새 조약 체결에 반발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2시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조약 체결과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조약에 대해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 수준엔 미치지 못하지만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1961년 조약엔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군사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것은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 같은 완충 장치가 달려 있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막상 푸틴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고 김정은 혼자만 동맹을 외쳤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고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경위도 중요할 수 있어서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약이 대통령실이 사전 경고한 선을 넘은 것인지에 대해선 이 정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했었다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서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서 무기 지원엔 여러 옵션이 있다며 일반 살상 무기가 아닌 정밀 무기도 많이 있고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다양한 옵션을 갖고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무기 지원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새 조약 내용에 대해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에게 제시한 레드라인 위에 서 있는 아슬아슬한 양상이라며 양국이 파국을 막기 위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동맹조약도 아니고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도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됐을 때 한반도 안보에 위해가 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거거든요. 조약 자체는 유감이죠. 그러나 실제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카드를 활용을 해서 러시아에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 대통령실은 이달 초 북러 간 자동군사 개입을 골자로 한 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도훈 러시아 주재 대사가 이달 초 러시아 측에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접경지 벨고로드를 공격하는 것은 침략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의 첨단 무기를 지원받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북한을 대응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보다는 미국과 나토를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당장에 직면한 이해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게끔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이 조약 북한을 활용하는 것이고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관련 대응 논의를 위해 20일 밤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21일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 양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북러 새 조약은 푸틴 대통령의 유라시아 안전구조 구축이라는 큰 전략 아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기 위한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의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지원이 잠재적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 is incredibly concerning. It would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of course, and potentially, depending on the type of 밀러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무기의 종류에 따라 러시아가 지지해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영내 동맹인 한국, 일본 등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무기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한국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That is a decision for every country to make in terms of whether they are going to supply weapons to Ukraine. We welcome any support.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환영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데 대해 우리는 한동안 이와 관련해 경고해왔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처음 공개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on the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we have been warning about this for some time. You recall that we first 이어 북한의 무기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을 포격하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데 사용된 수천 개의 포탄과 그 외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 내내 인도태평양의 동맹 및 파트너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해온 이유 중 하나라면서 여기에는 한국, 일본과의 역사적인 3국 합의와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 그 외 다른 일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 will say it'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been prioritizing strengthening our ties with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throughout this administration, including. 그러면서 이는 북러 양국이 협력을 심화할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러가 공개한 협정에는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영내 국가를 포함한 동맹 파트너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된 북러 관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mean it's obviously something that we're continuing to monitor very closely.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초점은 안보와 안정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지지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아울러 북러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에게는 확실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강화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그들이 군수품을 얻기 위해 북한과 같은 나라로 가야 한다는 건 러시아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양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개조로 이루어진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러 관계 심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전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두 나라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한다면 이를 환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을 과거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맺은 강철 조약에 비유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Yeah, I just think, it's a sign of the times in which we live. It's like, Mussolini and Hitler having a pact.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지독한 악당들이 함께 뭉쳐 대담하고 더 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철 조약은 1939년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왕국이 맺은 군사동맹으로 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공화당 중진인 척 그리슬리 상원의원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21세기의 추축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북러조약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미국에 대항하는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의 일환이며 이런 움직임은 1940년대 추축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사이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It's the creation of an axis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Russia, China. 그레슬리 의원은 미국의 적성국 간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의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매우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며 국가안보라는 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인 딕더빈 의원은 북러 간 새 조약이 그들 관계의 실체를 바꿀지는 모르겠다며 분명히 대외 홍보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I don't know if that changes the reality of the relationship. It was clearly done for publicity.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들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경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방 및 동맹국들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북러 군사협력 조약 체결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 상원 의원들은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레슬리 의원은 관련 질문에 우크라이나가 어디서든 무기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무엇을 팔아야 할지 그들이 팔고 싶은 것 등 한국의 정책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살 수 있는 건 어디서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Ukraine ought to be able to buy weapons wherever they can. 더빈 의원도 관련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푸틴의 침략을 격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하고 나토도 이를 지지하며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의 동맹국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since we support that effort by Ukraine to repel Putin's invasion.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한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 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 간 새 협정을 비판하며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0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새로운 파트너십 합의 발표를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서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국제법을 훼손하고 유럽과 한반도 모두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우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괴 전쟁을 위해 북한에서 포탄 수백만 발을 계속 공급받는 상황에서 휴전 및 협상에 대한 푸틴의 선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러시아 북한 간 양자 합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유는 국제적 의무를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가 최근 단행한 테러 제재를 상기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는 지난 5월 30일에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과 관련한 북한 및 러시아 단체와 개인을 표적 삼은 제재 패키지를 통해 입증됐다며 이유는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은 가장 무자비하고 고립됐으며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두 정권을 대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영내 안정을 위협하며 세계 안보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정 위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테러 무기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정권이 러시아 전쟁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의 물질적 또는 기타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나토 본부에 민주주의 회복력 센터를 설립해 공동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나토의 약속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조약 전문을 보면 이 협정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연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이 파병되거나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북한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0일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냉전시대 구소련과 북한 관계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북러 간 동맹 및 파트너십이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북한이 상당한 양의 포탄과 미사일, 기타 지원을 계속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4년 만의 푸틴의 방북, 새로운 안보조약을 체결하려는 러시아의 의지,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조약에 포함시킨 결과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 체제에 맞서는데 북한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동참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조로 이루어진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소련은 조소-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지만 1991년 소련 붕괴로 1996년 폐기됐었습니다. 북러 양국은 24년 만의 푸틴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28년 만에 군사동맹을 복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새로운 북러 동맹의 결과로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 군사 역량이 모든 요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대북 군사 지원이 이 새로운 협정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상태에 놓이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방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자산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것이 진지한 약속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류상으로는 상호 방위 조약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라면서 이런 조약은 허점이 많은 법인데 4조의 각국법에 따라 군사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철통 같은 약속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조약만 놓고 보면 모든 수단에 러시아의 핵무기도 포함될 수 있지만 김정은도 러시아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미국과의 핵 충돌을 의미하고 러시아나 미국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That's what it says on paper, but I think Kim Jong-un would recognize that the Russians are not willing to.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푸틴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탄약과 무기 제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자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푸틴은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So I think Putin is mainly interested in North Korean ammunition and weapon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북한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만약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한다면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으로 북한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로조약 체결과 관련해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외에도 푸틴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두 개의 권위주의 국가 축이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과 동맹을 맺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군대를 보내거나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러시아 내 거점들을 공격함으로써 자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를 위해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거점을 포격할 수는 있어도 직접 진공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북한군 파병 가능성 역시 낮다는 설명입니다. So I just don't see Ukraine sending troops into Russia or taking.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과 관련 푸틴은 포탄과 미사일, 탄약과 같은 저가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조약 체결로 김정은이 자신감을 얻고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나 계획이 없다면서도 물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을 방어할 역량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의 잠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모르는 문제는 김정은이 이 조약과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이용해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재래식 공격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question we don't know, we just don't know the answer, is whether Kim Jong-un will use the treaty and his advances in his new. 이어 그래서 김정은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유형의 재래식 교전에 반대하겠지만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규 협정에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가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 앞선 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emphasize once again that any direct or indirect
assistance or cooperation that enhances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y. 조 장관은 북한의 is a clear 군사 violation 능력을 of 증강하는 the multi- 어떠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지원이나 협력도 명백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해선 이런 유엔 결의에 동의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지금은 이번 협정에 서명하며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단합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20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이 러시아가 북한과 협정을 맺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한 데 대한 BOA 유엔 특파원의 질문에 누구와 협약을 체결하는지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t's our sovereign right to sign treaties with whoever we want. Doesn't violate. 이번 협정에 담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과 관련한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군사적 지원은 오직 방어적 성격이라며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서로 돕겠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위한 북한의 테러 무기 지원이 없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여러 번 말했다고만 답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일 체결한 새 조약을 통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국경 부근에는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 있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 쪽으로 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를 쓰레기들이라고 청하면서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어제 오후 10시에서 자정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쪽으로 전단과 이동식 저장 장치 USB, $1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한국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4차례 살포하며 전단이 또 넘어온다면 오물 몇십 배로 되갚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9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했으나 이후에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북한 개성공단에서 사라진 한국 버스 80여 대가 개성 시내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무단으로 반출한 한국 자산이 공단 바깥에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 한국통일부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버스가 발견된 곳은 개성공단에서 멀리 떨어진 개성시내 한복판입니다. 모두 지붕에 에어컨이 돌출된 한국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로 4개월 전 개성공단에서 사라진 바로 그 버스들입니다. 구글어스에 공개된 에어버스의 지난 2월 위성사진을 BOA가 분석한 결과 버스가 발견된 곳은 개성공단에서 약 7에서 10km 떨어진 개성시내 약 10개 지점입니다. 이 중 차고지로 추정되는 2개 지점에선 각각 60대와 14대의 버스가 발견됐습니다. 또 도로와 골목 등 약 8개 지점에서도 한두 대씩의 버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개성 시내에서 발견된 버스만 모두 85대입니다. 가장 많은 버스가 발견된 차고지에는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공간 전체가 버스로 가득합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버스가 자리하면서 각 버스 사이엔 틈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 중심도로에 정차한 버스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개성 주민들이 한국 버스에 올라타기 위해 모여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 2월 개성공단 버스 차고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동쪽 구역에 주차된 수십 대의 버스가 사라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라진 버스의 행방은 알 길이 전혀 없었는데 같은 시점 촬영된 에어버스의 위성사진을 통해 약 4개월 만에 이들 버스 상당수가 개성 시내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차고지에는 이중 약 30대를 제외한 260여 대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을 전후해 최대 30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등의 변화가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 건물의 가동 정황이 포착된 시점과 맞물리는데 이에 따라 북한이 한국 버스를 이용해 북한 측 근로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을 전후한 시점엔 개성 시내에서 한국 버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80대가 넘는 버스가 한꺼번에 발견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올해 2월 한국 버스를 대량으로 공단 밖으로 반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개성공단 차고지에는 약 150대의 버스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공단 내 공장 부지에서 발견된 버스 8대를 합치면 개성공단 내에 머물고 있는 버스는 약 160대입니다. 개성 시내에서 발견된 버스 85대를 더하더라도 여전히 전체 290대의 버스 중 약 50대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북한이 개성 이외 지역에도 버스 수십여 대를 재배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버스 80여 대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성 시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에 따르면 차량 60대가 머물던 차고지를 비롯한 여러 지점에는 여전히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차종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처럼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등장한 건 지난 2월부터 관측되는 현상이란 점에서 동일한 버스가 계속 주차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한국자산 무단 사용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BOA의 관련 질의에 버스 무단 사용 등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사이버 안보를 논의하는 UN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0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엔 미국 대사는 전 세계의 위험한 사이버 공격 배후에 있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As highlighted in April's cyber area that includes malicious DPRK cyber operations, which are used to fund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4월 열린 아리아 포뮬러 방식의 사이버 회의에서 강조됐듯이 여기에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포함된다며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미한일 유엔 대표부가 유엔 본부에서 사이버 안보 의제를 다루는 비공식 회의인 아리아 포뮬러를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Digital means the DPRK systematically evades the very sanctions adopted by this council and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조 장관은 북한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안보리 업무에 필수적인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평화와 안보의 연관성이 점증하는 이 시점에 안보리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의 40%를 가상자산 탈취 등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조달했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고 안타깝게도 이 패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유로 활동이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창설 15년 만에 전문가 패널이 해산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일본의 야마자키 키즈유키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n recent years, we have witnessed a concerning trend of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crease in cyber operations used for malicious. 야카자키 대사는 암호화폐 탈취의 급격한 증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며 잠재적으로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인권,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한일 등 63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연합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이들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의 궁극적인 임무를 상기하면 사이버 안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증거에 기반해 대응하는 접근 방식은 안보리가 진화하는 기술에 대해 민첩성과 시의적절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접근 가능하며 평화로운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7도. 남포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가끔 비, 최저 21도, 최고 26도. 신의주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최저 21도, 최고 26도. 광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줄곧 비가 내립니다. 최저 20도, 최고 29도. 해주 흐리고 비 내리고 최저 22도, 최고 27도. 개성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1도, 최고 29도입니다. 사리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2도, 최고 27도. 다음 함흥 흐리고 최저 19도, 최고 26도.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3도, 최고 21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는 26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 0.5 내지 1m로 내리겠습니다.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환율 관찰 대상국의 기존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에 더해 일본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반기별로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외환 거래와 관련해 이들 나라들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를 초과하고 국내 총생산의 3%를 넘는 국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1년간 GDP의 2%를 넘는 규모의 달러를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등의 사례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나라가 대상입니다. 재무부는 일본과 베트남, 타이완, 독일이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이같이 지정했고 중국은 무역 흑자 규모와 아울러 외환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와 달러 순매수 관련 조건을 충족했으며 말레이시아는 경상수지 관련 조건 하나만을 충족했지만 지난 11월 관찰 대상국 지정에 이어 한 차례의 추가 관찰 기간 적용 조건이 있어서 관찰국 대상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환율 조작국 등재는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무부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 규모 기준 상위 20개국의 환율 정책 등을 토대로 환율 관찰 대상국을 지정 또는 해제해왔습니다. 미국은 2024 회계연도에 10만 명 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3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광범위한 난민 조사 과정을 강화해왔으며 전 세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정착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경제에 약 1,240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했다면서 난민들은 미국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기여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현재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이 넘는 기록적 숫자의 난민과 강제 이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존엄, 보호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난민 재정착과 해외 난민들에 대한 보호에서 미국이 이뤘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미국은 사람들이 박해와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고 모든 이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며 공동체에 통합된다고 느끼는 세계를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 13일 공개한 2024년 세계 난민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박해,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난민 약 4,340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1,730만 명이 강제 이주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무기 제공 제한 조치를 비판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와 관련해 직접 불쾌감을 표했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공개한 영상 성명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분히 명료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자위적 방어에 대한 필요를 돕는 일을 중단했다는 생각은 절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자신이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무기와 탄약 제공을 미국이 몇 달째 보류해온 데 대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자지구 남단 라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지난달 상대적으로 고위력인 재래식 무기에 해당하는 2,000파운드, 500파운드급 폭탄 제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제공을 심사하고 있는 고위력 탄약 선적분이 하나 있다면서 이는 정체가 아닌 정책적인 검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군수품 제공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감행할 경우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6대와 함정 7척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가운데 2대를 제외한 34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남서쪽, 동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